안녕하세요. 추상대 수학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정역 중에서도 유클리드 함수가 있는 정역에 대해서 그것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시에는 유클리드 정역과 PID, 즉 주 아이디얼 정역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했었던 얘기들을 살펴보면요. 환의 직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환의 직적은 두 개의 환의 곱집합의 이항연산을 성분별로 정의하고 그 성분별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 환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직적이었는데요. 내직적은 주어진 하나의 환 R 안에 두 개의 아이디얼이 있어서 두 개의 아이디얼의 합이 전체가 되고 두 아이디얼의 교집합이 0일 때 그러면 이 주어진 환 R은 I와 J의 내직적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아이디얼의 교집합이 0이 아니더라도 성립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만약에 환 R이 아이디얼 I와 J의 합으로 표시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환들이 동형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예, 이것을 이름 붙여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라고 했었고 이것은 정수의 합동방정식에서 그 해를 찾는 과정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들을 추상화시킨 거였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소위 말하는 환에서 약원, 배수원, 동반원, 기하의 뜻을 말할 수 있도록 학습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클리드 정역의 뜻과 유클리드 정역과 PID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작에 앞서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다항식 2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8의 인수를 들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1차식 x 플러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2x 플러스 2 또는 2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소위 2가 문제가 되는데 이 2는 정수계수 다항식환 ZX에서 봤을 때는 이 소위 ZX가 정수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를 여전히 소수라고 설정해주고 소수이기 때문에 인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항식을 유리계수 다항식환에서 봤을 때는 그때는 숫자 2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2가 2의 역원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2분의 1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러할 때는 소위 말해서 2뿐만 아니라 다른 숫자들도 역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인수라고 말할 수 있는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에 곱하기 3 해주고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이 3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3에 3분의 1에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과 같이 3도 인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계수가 역수가 존재하는 경우들은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정역에서 0이 아닌 정역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 B가 A 곱하기 C꼴로 나타내지면 이 A를 B의 인수 혹은 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 B는 A의 배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호표기가 중요한데요. 기호표기는 정수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A가 B를 나눈다 또는 A는 B의 인수다 또는 B는 A의 배수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두 원소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원을 무시하고자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즉 B가 A 곱하기 어떤 단원군의 원소가 U가 있다면 그러면 이 A를 B의 동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A가 B의 동반원이면 U의 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U 인버스 B는 A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B를 A의 동반원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말을 해도 되겠죠. 예, 이와 같이 단원을 곱한 것들은 같은 것 취급하기 위해서 동반원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기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기하의 개념인데요. 기하의 개념에서는 조심할 거는 먼저 정역 R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 단원에 있는 원소나 영인 원소에 대해서는 기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 P의 약수를 생각합니다. P를 A 곱하기 B꼴로 나타냈을 때 이 A나 B를 우리가 소위 P의 약수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때 A 또는 A, B가 될 수 있는 게 단원이거나 아니면 P의 동반원일 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B가 그리고 또는 A가 P 곱하기 U꼴 or B가 P 곱하기 V꼴인 어떤 U와 V가 단원군 안의 원소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소위 P를 이 환 R에서 기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 원소를요. 즉 다시 말하자면 P의 약수가 단원도 아니고 동반원도 아닌 어떤 두 개로 곱셈으로 표시될 때 그때를 가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예가 있겠습니다. 정수계수 다항식환이 있고요. 그럴 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곱셈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1이고 이때 이것의 약수는 소위 그 정의에 의해 2나 x 플러스 1이나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2나 x 플러스 1은 기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를 a 곱하기 b 형태로 표시하게 된다면 정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의 성질에 의해서 a or b는 단원이 되겠죠. 근데 정수의 단원은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거는 2가 소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합들을 짜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x 플러스 1도 기하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도 만약에 px 곱하기 qx를 표시하였다면 차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1차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0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 0차이면 될 수 있는 다시 가능성은 p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q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 px나 qx는 x 플러스 1의 동반원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은 zx에서 기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은 두 개로 이렇게 곱셈으로 쪼개지고 쪼개진 곱셈의 각각이 이것의 동반원이 되지도 않죠. 차수가 다르니까요. 뿐만 아니라 단원도 아니죠. 예,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따라서 기하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x제곱 플러스 1 이것은 이것과 동반원이 됩니다. 어디에서 봤을 때? 유리계수 다항식 환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는데 but 2는 정확하게 유리계수 다항식 환의 단원의 집합입니다. 이건 앞에 살펴본 대로 유리수인데 0이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단원이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생각하면 되니까 맞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이것과 이것은 서로 뭔 관계가 있다? 유리계수 다항식 환에서는 동반원 관계가 있더라. 하지만 이 자체를
기하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하를 따지는 것은 단원이 아니고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기하를 따진다고 했었거든요.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도움 정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A가 B의 동반원이면 B도 A의 동반원입니다. 정의에 의해서 B를 A 곱하기 U라고 하고 어떤 U가 단원입니다. 그러면 양변의 역수를 곱해주면 그러면 입장을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동반원 관계가 있다는 말은 어떤 걸 먼저 배치하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P가 R과 S로 두 개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 때 P가 기하기 필요 충분 조건은 R 또는 S 중에 꼭 하나만 단원일 때 뭐다? 기하기고 오직 그럴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기하기 된답니다. 만약에 먼저 지금 충분 조건을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P가 기하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는 R과 S는 P의 약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R과 S가 P의 약수인데 두 개 다 단원이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원이 아니면 뭐죠? 동반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R은 UP, S는 VP로 써지는 어떤 단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위 말해서 변변이 곱하게 되면 RS는 UVP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P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정역이죠. 정역이기 때문에 양변에 P를 한번 소거하면 이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P는 어디에 들어가요? 단원이 되는 거죠. P의 역원이 UV가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R과 S가 동시에 단원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은 둘 중 꼭 하나만 단원이었으면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경우만 배제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겠죠. R과 S가 동시에 단원이다. 그러면 단원들은 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곱인 P도 단원군의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기하를 따질 때는 단원의 원소가 아닌 걸 가지고 따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모순입니다.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게 R이 단원이고 and S는 뭐죠? 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뀐 것도 되겠죠. 반대로도 스위치해서 반대의 경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뭐가 된다? 단원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R 또는 S 중 꼭 하나만 단원이면 그때 P가 기하기랍니다. 일반설 읽지 않고 R이 단원이고 S가 단원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P는 R 곱하기 S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렇게 되면 P가 이 P는 뭐가 되냐면 이 될 수 있는 게 이 뭐죠? P는 RS인데 이 P의 S가 P의 동반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R이 UR 안의 원소이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P의 약수 중에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하나는 단원이고 하나는 동반원이니까 정확히 그게 기하의 뜻이겠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도 같은 요령으로 설명하면 똑같이 정확하게 P의 인수, 약수로서 될 수 있는 것은 뭐뿐이 없다? 하나는 단원이고 하나는 동반원이 이런 형태로 되는 것밖에 없더라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아이디얼과 약배수 표기법을 좀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이겁니다. A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B에 들어간다는 말은 B가 A의 약수라는 말입니다. 혹은 A가 B의 배수라는 뜻입니다. 포함관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A가 B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원소 A가 B 아이디얼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이것의 뜻이 뭐였었냐면 BQ 꼴인데 Q가 R 안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A가 BQ로 써지는 거죠.
따라서 A는 B의 배두가 되겠습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 말이 될 거고요. 이 말이 될 거고요. 이 말이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거. A와 B가 같다는 말은 그 말은 A가 B의 배수고 B가 A의 배수랍니다. 그 말과 같다는 말은 A와 B는 동반원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요 명제는요. 첫 번째 요거는 앞에 1번에 의해서 되는 얘기죠. 한 번 더 살펴보면 A가 B와 같다는 말은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반대로 써주면 되죠. 이게 이렇게 써줘야 되나요? 그렇죠. 반대로 써주게 되죠. 이게 앞으로, 이게 뒤로. 예. 그래서 그런데 이때 지금 이 말은 말뜻이 B는 A의 Q 거듭 제곱이고요. A는 B 곱하기 P 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B는 앞에서 AQ니까 AQ고 양변에 Q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 AQ는 BPQ가 되겠죠. 근데 R이 정역이니까 양변에 B를 나뉘게 되면 뭐죠? P 곱하기 Q는 1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P하고 Q가 단원이라는 거고요. 그 말은 BAQ, ABQ는 모두 다 뭐다? 동반원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A하고 B가 동반원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건을 곱하게 되면 서로 약배수 관계에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A는 B라는 얘기죠. 따라서 두 번째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 세 번째 거는요. A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이 전체다. 그러면 A는 뭐다? 단원이더라. 이것과 동치입니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정역은 단위원이 있는 가환환이고 뭐죠? 소약법칙이 성립하는 환이기 때문에 일단 단위원이 있으니까 1로 아이디얼이 생성되죠. 그래서 두 번째에 의하면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것이 A고요. 이 말은 1과 A는 동반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A는 1 곱하기 어떤 단원의 원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A는 단원이라는 거네요. 1 곱하기 Q는 Q인데 Q가 단원의 원소니까요. 반대로 A가 UR 안에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A 곱하기 P는 1이 되도록 하는 여건 P가 있어요. 맞죠? 단원 군 안에. 근데 말을 다시 쓰면 이 말은 A의 어떤 곱하기를 해줬다는 건 A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이디얼에 들어간다는 말은 1이 A에 만들어진 아이디얼에 들어가니까 임의의 R인데 R에 대해서 R 곱하기 1도 어디에 들어간다? A에 들어가죠. 아이디얼의 뜻이죠. 따라서 R 자체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R 안에 들어가니까 따라서 R은 A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이 아이디얼과 약배수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 얘기로 동반원 관계에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예. 이랬을 때 유클리드 함수를 한번 이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함수는 정수의 나머지 정리를 환에 일반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먼저 정역 R이 있고요. 어떤 함수냐면 일단은 0이 아닌 원소에서 정수로 가는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이 함수값이 음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0이 아닌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두 개를 곱한 것의 함수값은 그중 어느 하나의 함수값보다는 작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나머지 정리인데요. A가 R 안에 있고 B가 0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제수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 그 말 때문에 B는 0이 아니 설정했을 때 A를 B로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 소위 말해서 델타 유클리드 함수값이 제수의 함수값이 나머지의 함수값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어떤 게 존재하거나 임의의 두 개에 대해서요. 그게 아니라면 R은 0이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A는 B의 배수, B는 A의 약수가 되는 이러한 성질이 있을 때 바로 이러한 정역을 어떤 정역? 유클리디언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를
줄여서 E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제가 소위 말해서 정수의 나머지 정리를 확장시키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번 학기 얘기되는 주된 얘기는 다항식환에 대한 얘기가 주된 얘기고요. 다항식환에서의 나머지 정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때 개수가 중요한데 개수는 체입니다. 체는 어떤 거였죠? 가완이고 단위원이 있는 건데 단원군이 뭐다? 전체에서 뭘 뺀 거? 0 뺀 거. 그럴 때 이러한 환을 어떤 거라고 하자고? 체라고 했었죠. 이 체의 원소를 개수로 했을 때에 이 소위 말해서 이 개수로 한 이 다항식의 차수값을 뭘로 주자? 델타로 주면 이것은 유클리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유클리드 함수에 대해서 이 부정원 x로 하는 다항식화는 유클리드 정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fx, gx를 0이 아닌 다항식을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fx의 차수를 n이라고 하고요. gx의 차수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fx하고 gx를 곱하는데요. 이것은 an의 xn승 a0까지고요. 곱하기 bm의 xm승 b0까지입니다. 그러면 곱해준 결과는 코시 곱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항식 곱셈입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a, b0입니다. 그러므로 디그리 오버 fx gx가 정확히 m 더하기 n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이거죠. 뭐다? an, bm은 0이 아니라는 거죠. 체면 정역이기 때문에 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차수는 m 더하기 m이 되겠죠. 이것은 뭐다? 디그리 오버 gx보다는 어떻다? 같은 얘기인데요. fx보다는 커요. 이러므로 조건 2가 성립합니다. 만약에 이제 fx가 처음부터 0다항식이었어요. 우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fx가 0다항식이면요. qx랑 rx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0을 gx로 나눴을 때 몫을 0으로 잡고요. 나머지를 뭘로 잡아요? 0으로 잡으면 해결이 되겠죠. 됐습니다. 약배수 관계인 거니까 해결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fx의 차수가 gx보다 차수가 작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fx를 gx로 나누면 몫을 0으로 두고요. 나머지를 그냥 fx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디그리 오버 gx는요. 이게 m이었죠. 이거는 나머지요. 디그리 오버 fx인데 이건 n이었죠. 근데 이거 만족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피제수의 차수가 제수의 차수보다 더 작을 때는 몫을 0으로 두고 나머지를 그냥 그 자신으로 피제수로 두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귀납적으로 이 상황 fx의 차수가 더 큰 경우로 생각해 주면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렇게요. fx의 차수가 1 이상일 때는요. 다음과 같이 귀납법 과정을 사용하여 fx 빼기 gx 곱하기 이렇게 써줍니다. 지금 요 항이 뜻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요거의 최고차항이 bm의 x의 m이잖아요. 곱하게 되면은 이 최고차항은 an의 xn이잖아요. 따라서 hx는 이 fx의 최고차항이 요거있기 때문에 n보다는 작아요. 따라서 작다는 거죠.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요. hx는 gx로 나뉘었을 때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rx가 있어요. such that gx가 rx보다 작은 거예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rx가 이미 처음부터 0인 게 있어요. 요거 이건합니다. 둘 중에 하나 꼭 성립해야 되는 게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성립하고요. 이럴 때
본래 이 hx를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써지겠죠. 예, 이렇게 쳐다보면 여전히 뭐죠? fx를 gx로 나누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rx가 0이 아니면 그러면 gx의 차수는 rx보다 차수가 더 커요. 그렇지 않으면 rx는 0이에요. 맞죠? 그 어떤 식이든지 이 목과 나머지가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환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이 항상 뭐다? 유클리드 함수를 차수로 잡아주면 유클리드 저격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머지 정리가 있기 때문에 정수에서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유클리드 호재법, 배주 등식 같은 것들 모두 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Z7은 채입니다. 왜냐하면 0이 아니고서는 전부 다 뭐예요? 여건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채 개수로 하는 다항식환을 생각했을 때 fx는 몇 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에요. 이 3차 다항식을 gx로 나뉘어요. 몇 차로? 2차로 나뉘어요.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된답니다. 이유는 이 gx는 사실은 Z7에서 개수이기 때문에요. 6이 여기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과 같은 거죠. 따라서 gx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fx를 정확하게 인수분해해 주면 이거가 gx가 되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0이라서 바로 이 0이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어디에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클리드 정역이면요. 이건 아마도 우리가 이 상황이었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에 정수에 아이디얼이 있다 이러면 아이디얼은 어떤 거였냐면 항상 어떤 뭐였죠? 정수의 배수꼴이었었죠.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임의의 유클리드 정역에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Ideal in the R 이게 유클리드 정역이에요. 유클리드 도메인. 그리고 A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R에서 I에서요. 그런데 such that 하기를 유클리드 함수가 어떤 것들로 가장 작은 걸로요. 모든 B in the I 0 빼고요. 0이 아닐 땐 정의 안 하잖아요. 맞죠? 이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델타 함수가 뭐였었죠? 델타 함수는 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 함수였었죠? 음이 아닌 정수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이러한 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아이디얼 안에 있는 원소 I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나머지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를 A의 Q 더하기 R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A의 유클리드 함수 값이 뭐보다 R보다 크도록이요. 이렇게 하는데 가능성이 여기 두 가지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아예 처음부터 R이 0이면 그러면 B는 뭐예요? A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에 들어가 있는 거죠. B는 A가 그래서 논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서 R은 0이 아닌 경우라고 가정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그러면 R은 B 빼기 AQ입니다. 이 양을 해보면요. 그런데 A는 지금 가정에 의해 I에 들어가 있고요. B도 I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다? 두 개를 어떻게 한 거? 연산한 것도 아이디얼의 성질이죠. I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R이 I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but 지금 델타 R은 뭐라고 했어요? 델타 A보다 어떻다? 작다고 했었죠.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것들보다 A는 제일 작은 걸 선택했는데요. 최소성의 위배가 되죠. 최소성 위배. 예, 그러므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 경우조차도 B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R이 0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게 돼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B는 A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고요. 임의의 것들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I가 어디에 들어간다? A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미 A는 I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설정한 거죠. 맨 처음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뭐다? A는 I예요. 정확히 R 안에 있는 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그것은 뭐다? 하나의 원수로 생성되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먼저 약원, 배수, 동반원, 기하성, 그러니까 기하의 뜻, 가약의 뜻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유클리드 함수를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유클리드 함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정의역은 대표적으로 채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환이 유클리드 정역이었어요. 그리고 유클리드 정역이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게 뭐다? 주 아이디얼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임의 아이디얼은 하나의 생성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였죠. 예. 다음 차시에서는요, 이 주 아이디얼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유클리드 도메인이면 무조건 주 아이디얼 정역이었어요. PID였어요.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해서 정역에서도 최대 공약원, 최소 공배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개념은 약배수 개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다는 것과 한번 실제로 PID일 때 어떻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원을 정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정수론에서 연장선에 있는 거였죠. 소위 말해서 인수분해 과정의 일부분의 논의들인데요. 유일 인수분해 정역에 대해서 그 뜻을 살펴보고 실제로 PID이면 유일 인수분해 정역이라는 걸 인수분해를 유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